안녕하세요. 엔투홍과 함께하는 투자야양의 엔투홍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기업은 SK스퀘어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SK스퀘어 실적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정말 미스터리 같더라고요. 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엔트롱님이 던져주신 질문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 놀라운 숫자부터 좀 보시죠.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7%나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조 6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건 2021년에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매출은 10.8%가 줄었어요. 보통은 이익이 늘면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이익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문가님? 네, 그 정답은 바로 SK스퀘어의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SK 하이닉스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SK스퀘어가 가진 순 자산 가치의 무려 90%가 SK 하이닉스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AI 반도체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 이익이 지분법 이익이라는 회계 방식으로 SK스퀘어 장부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핵심 자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모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덩달아 흑자를 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이야말로 AI 반도체 호황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거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적이 크게 휘청일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하이닉스 의존도가 SK스퀘어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거든요. 그런데 AI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 약점이 오히려 다른 기업은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익의 비밀은 풀렸는데 아직 남은 의문이 있죠. 매출은 대체 왜 줄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의도된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주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대수술을 한 건데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보다는 속을 튼튼하게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티맨모빌리티나 11번가 같은 주요 자회사들의 합산 영업 손실을 한번 보세요. 작년 3분기만 해도 206억 원이나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불과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거의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본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허리띠만 졸라맨 게 아니라 힘이 좀 붙이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자회사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금융 체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SK스퀘어는 바로 그 점에 집중한 겁니다. 매출이 좀 줄었는데도 시장이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K스퀘어는 단순히 기존 사업의 내실만 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회사를 넘어서 미래 기술에 직접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사장의 이 한마디에 회사의 미래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I 기술이 더 발전하려면 꼭 풀어야 하는 숙제들, 특히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 같은 걸 해결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포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만드는 미국 회사 디메트릭스는요. 투자했을 때보다 기업 가치가 무려 7배나 뛰었고요. 또 다른 차세대 AI 칩 기업 테트라멤도 곧 2배로 뛸 거라고 합니다. 투자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체질도 바꾸고 미래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SK스퀘어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면 이런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순자산 가치, 영어로는 NAV 할인율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건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지표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가진 가치에 비해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주식시장에서는 50만 원으로만 평가받고 있다면 할인율이 50%인 거죠. 이 할인율 숫자가 낮아질수록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를 보시면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60에서 70%를 넘나들던 할인율이 최근에 45% 수준까지 아주 가파르게 낮아졌어요.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인데 그만큼 시장이 SK스퀘어가 예전처럼 그냥 하이닉스 할인주가 아니구나 하면서 가치를 다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작년 말 65.7%였던 이 할인율을 2028년까지 30%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우리는 이만큼 자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자신감 뒤에는 꾸준히 주주들을 챙기는 정책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천억 원어치나 되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했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앞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더 좋아지면 배당도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이닉스를 더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그 대안으로 SK스퀘어를 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만 보였던 실적 미스테리가 하나씩 다 풀리는 느낌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시청자분들이 딱 기억하기 쉽게 핵심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SK스퀘어의 변화는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변신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SK하이닉스 그늘에 기댄 단순한 지주회사였다면 지금은 그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고 투자 수익을 내는 투자 전문회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 이겁니다. 네,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세 줄 요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 덕분에 역대급 이익을 냈고 자회사 체질 개선으로 내실은 더욱 튼튼해졌다. 둘째, 글로벌 AI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셋째, 시장은 NAV 할인율을 낮춰주며 화답하고 있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기대된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SK스퀘어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하이닉스 할인주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